프리 선언 후 수입이 30배가 뛰었다? 30배는 최소의 기준이다. 30배 이상. 행사도 넣어야죠. 행사. 그쵸. CF하고 광고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30배다. 최소. 분명히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하면서 네. 얼마를 받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 여기 다 깔까요? 뭐 출연료를 오늘 피 튀기는 거 아니에요? 다 까다가? 먼저 뜨거운 국문부터 만나봅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충격적인 폭행 사건 이후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세원 씨와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풍문쇼 가족이 또 역시 단독을 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러게요. 돌직구 열심히 날리던 우리 김현지 기자. 네. 일간 스포츠에서 또 야. 단독을 내셨다고. 와. 네, 이게 또 신년 특집도 있지만 설 연휴 특집 기사도 또 기자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휴가 갔다 오셨나 봐요. 한은정 기자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특집. 이사하느라 좀 바빴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에게 별로 신경 못 썼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시즌별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설 특집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서세원 씨가 어쨌든 서정희 씨와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혼을 한 뒤에도 이제 서정희 씨는 최근에 이제 방송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서세원 씨의 지금 현재 근황은 어떨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서세원 씨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고 뻗치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잠복, 일명 잠복.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번을 갔었는데 계속 그 동네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안 나오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까 아, 서세원 씨가 사는 곳이 저긴 것 같은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안 나오셨고 그 모습을 찍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2월 초에 딱 그 사진을 서세원 씨가 나오고 또 다른 의문의 여성분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사진을 찍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찍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매체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는 표현을 그냥 그 집에서 함께 나오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 여성이 과거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공항에서 서세원 씨가 한번 그 내연녀로 의심을 사는 여자분이랑 사진을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 이분이 이제 뭐 내연녀로 의심이 된다라는 뭐 식의 이제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에 서세원 씨는 뭐 전혀 모르는 사이다. 사업차 홍콩을 가는 길이었고 전혀 모르는 여성과 사진을 찍어서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엮은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사실이 아닌데 뭐 억울하다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입장이셨는데 그 여성이 서세원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함께 나오는 모습을 찍은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여성이 되게 만삭이지 않았어요? 만삭이었는데 저희가 찍었을 당시에는 그 여성분은 이제 출산을 한 이후의 몸 상태셨고 그리고 그 여성분의 인척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분이 갓난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안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분이서 이렇게 룸메이트식으로 사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가정부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같은 집에서 방 나눠서 같이 쉐어해서 사는 게 또 트렌드다 보니까. 맞아요. 쉐어하우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랑 방 나눠서 살래요? 조심스럽네요. 근데 사진상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뭐 서세원 씨 뭐 내연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아이 안고 있는 부분도 이제 다른 여성분이 안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어쨌든 사진이 완전 그 자체가 팩트여서 서세원 씨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할 수 없을 거다. 분명히 어떤 여성분과 같이 한 집에서 남편 배웅하듯이 마치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거는 생생하게 기록이 남은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사진에 그게 좀 화제가 됐었던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던 그 여성과 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 때문이었지. 뭐 저희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꼭 서세원 씨와 함께 뭐 집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내연녀라고 확신해서 이렇게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긴 봤는데 그 갓난 아기가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는 누구 아이라는 지금 뭐 정확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죠? 네, 물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 아이가 어쨌든 안고 있는 분의 여성인지 혹은 이제 누구의 아이인지도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분명한 건 공항에서 출산 임박해 보이는 만삭의 여성분이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을 무렵에는 아기를 이미 낳고 난 몸이었다. 후에 출산 후 몸이었다라는 거죠.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출산한 상태로 보이는 사진이 찍힌 거니까 약간의 좀 의심이 갈 만한 부분이 있죠. 예. 아 근데 작년에 이제 공항에서 사진 찍혔을 당시에 아무래도 좀 그 손세원 씨와 그 여성분이 서세원 씨. 서세원 씨. 손세원 씨는 아니, 시원이 안 좋아요? 네. 아니, 그 여성분이 이제 같이 목격이 됐었을 당시 또 임산부여서 좀 더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것도 좀 있었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공항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출국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출입국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서세원 씨가 그 여성과 함께 이제 그 트랙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 당시 보도했던 매체 기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혹을 뭐 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집중이 되기도 했죠. 그때 당시 조금 덮치면 그 현장 공항에서 취재한 기자는 정황상 서세원 씨와 같이 일행인 것처럼 본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진이 찍히지 않은 거예요. 나란히 뭐 이렇게 둘이 서 있었던. 그러니까 따로따로 찍힌 사진이 왜 지금처럼 지금 그 일간스포츠 최근에 찍은 이 사진처럼 같이 나란히 배웅하듯이 이런 장면, 명확한 사진 장면이 없고 정황은 있으되 객관적인 어떤 증빙 자료가 되지 않아서 그때는 서세원 씨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지금 내연녀로 알려진 그 김모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이 부분은 저희가 서세원 씨 측근을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그 여성분이 그 좀 명문대 음대 출신이고 지방에서도 그 시향에서 연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는 한 37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정희 씨가 그 내연녀의 얼굴을 알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럼 세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였던 건가요? 한간에는 서세원 씨가 목회를 했던 그 교회의 신도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서정희 씨의 말에 따르면 3년 전에 그건 아니고 3년 전에 그 내연녀 김모 씨가 지인의 소개로 서세원 씨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교회에 와서 해금 연주를 딱 한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금 연주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서정희 씨 집에 와서 차를 마셨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의 연락처는 지인과 서정희 씨밖에 몰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세원 씨와 연락이 됐는지는 본인도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번호를 땄네요. 네. 몰래 땄네요. 저기 본인이 하고 똑같이 이렇게 막 본인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한테 뭘까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무슨 과수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과일도 아니고 자꾸 물다. 그리고 서정희 씨의 주장이긴 한데요. 뭐 서세원 씨의 뭐 스캔들이라든지 외도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결혼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잦은 외도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서정희 씨가 직접 서세원 씨에게 목사님이 되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을 밟게 해서 결국 목사님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외도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 내연녀라고 부르게 되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러니까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 이분은 그럼 지금 미혼 예, 건가요? 맞습니다. 미혼이에요. 그 30대 후반인데 서정희 씨가 전에 재판에서 내 딸 또래라고 얘기했었어요. 서정희 씨 그 큰 아이가 서동주 씨가 34살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예, 미혼이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서정희 씨가 굉장히 속을 많이 끓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의 어머니도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서정희 씨가 만나서 저는 이제 서세원 씨하고 벌써 30년 넘게 살았고 나이도 50대고 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신 딸은 이제 미혼인데 인생을 망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남편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좋지 않다. 그래서 설득을 했고 또 당시에 그 어머님 되는 분도 제 딸 좀 제발 막아달라 이렇게 같이 동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지나서는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상황이 뒤집어졌다. 이게 사실은 그 전 국민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엘리베이터 그 폭행 사건도 이 내연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세원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서정희 씨 쪽의 주장인데요. 2년 가까이 그 내연녀 김모 씨로부터 문자를 계속 서정희 씨가 받아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정희 씨는 다른 곳으로 서세원 씨가 영화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연녀로 의심받는 이 여성과 서세원 씨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정희 씨가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 서세원 씨는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희 씨를 협박하고 집을 나가면서 이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은 서세원 씨가 만나자고 해서 갔다가 이제 얘기 좀 하자 해서 만나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이제 서정희 씨가 그 당시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서정희 씨도 서세원 씨와 그 여성분과 같이 포착된 기사를 보셨을 때 서정희 씨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본인 당사자의 반응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정희 씨 측근을 통해서 이제 추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미 좀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동요하거나 놀라워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지나갔고 다시 이제 좀 방송에서도 인터뷰도 하시고 새로 좀 즐겁게 사시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그냥 열심히 살고 싶다, 약간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서정희 씨는 활발한 방송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으신 만큼 앞으로 활동이 서정희 씨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제작진의 바람입니다. 세상을 떠드는 모든 풍문, 당신이 궁금한 바로 그 풍문. 속 시원하게 토크해드립니다. 밀착 토크! 반갑습니다. 이야.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새 식구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또 느끼는 거지만 네네. 우리 제작진들도 참 고집이 있네요. 왜요? 또 여자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 예. 또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분이죠. 우리 이지혜 씨입니다. 안녕이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모르겠고요. 예. 네네. 절대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자리는요. 네. 오늘 하루 네네. 하고 네. 다음 주에 방빼 하는 자리. 그래요? 윗대 한 자리인가요? 네, 폭로의 여왕으로 나오셨으니까 오늘 확실한 폭로가 있지 않고서는. 근데 죄송스러워요. 네, 왜요? 저 지금 이 이름표 폭로의 여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큰 부담을 갖는데 중요한 건 폭로할 게 저희 집안 폭로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저희 집안 안 궁금하시잖아요. 아니요, 저희 집안 그거라도 하셔야 궁금하시잖아요. 됩니다. 저희 집안 궁금해요? 네네네. 아, 뭐 없는데 큰일 났네. 뭐든 폭로하셔야 없어도 됩니다. 쥐어 짜낼 수도 있어요. 약간. 쥐어 짜도 그래도 돼요? 진짜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지. 저희 엄마 아빠 저 못 금전적으로. 믿어요. 저 남이처럼 이렇게. 아니 저희 송스러워 매일매일 쥐어 짜거든요. 예, 쥐어 짜는 거 아이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좋아합니다. 우리 홍진영 씨가.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신고식 해야죠.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가수분이 나오니 신고식 해야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you love me. 아니야, 아니야, 넌 늦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자,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네네. 바로 방송가를 뒤흔든 지식과 재치, 그리고 외모, 네. 탁월한 진행 실력까지 겸비한 바로 아나운서입니다. 김일준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전직 아나운서라는 이게 자동적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아나운서분들 말이죠. 네네. 정말 엄청난 활약입니다. 맞아요. 아나케이너라고 하죠. 그럼요. 예. 특히나 이 프리선언 하신 분들 정말 전성기라고 해도 뭐 과언일 정도라 정말 비약적인. 프리 선언한 아나운서 중에 아직 못 든 아나운서. 네. 압니다. 네. 저도 알아요.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현무 씨는 네네네. 그 M사의 그 광고까지. 아,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네. 프리선언이 많았었을까요? 30년 가까이 됐죠. 1991년에 네네. 최초의 프리 선언으로 알려진 분이 아나운서 이계진. 그래요. 이분은 KBS 공채 1기 아나운서예요. 74년에 KBS 입사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인을 하고 싶다 아나운서 대신 그래서 사실상 요즘으로 치면 프리 선언이죠. 이제 나가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국회로 가셔가지고 네, 네. 이선 의원이죠. 대선까지 하셨죠. 예. 그분이 최초로 갈 수 있어요. 여자 아나운서 중에는 1993년에 이수경 아나운서가 프리선을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채널A 프로그램도 하는 정은아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는 백지연 아나운서가 프리선을 하면서 아마 그때는 프리라는 개념보다 하여튼 유명한 아나운서가 방송을 여기저기 한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아들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때 시대 때 프리 선언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뭐 큰 기획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바로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디 뭐 회사를 따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나요? 날카롭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기획사 개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었던 아나운서가 이제 프리 선언을 하면 그 회사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맞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방송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건 보통 방송인의 몫이고 방송은 보통 아나운서들이 한다라는 개념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이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하고는 개념이 좀 옛날이 달랐다. 좋았지. 아니 저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때 당시에 원조인 줄 알았어요? 예, 프리선언을 했을 때 뭐 1세대 뭐 아나운서 프리선언한 1세대 아나운서라고 해서 저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1세대인 줄 알았어요. 뭐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네. 1세대 프리랜서라기보다는 아나테이너의 원조다. 그랬죠, 그렇죠. 네네. 그 스포츠 중계라는 굉장히 탁월한 전문 영역이 있었고 또 예능 쪽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테이너라고 볼 수 있고 3대 아나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박지훈 아나운서도 꼽을 수 있는데 박지훈 아나운서는 2008년에 KBS를 떠났고요.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언제 떠나나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2012년이 돼서야 KBS를 떠나서 프리랜서 선언을 했죠. 이 특이한 거는 예. 이 김성주 아나운서도 그렇고 전현무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 프리 선언을 하기 전에 저한테 은밀히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아 궁금하다. 그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다.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중계도 잘했고, 근데 이제 예능에서 처음에 예능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때 어떤 고난을 딛고 지금은 뭐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인정받는 아나테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니 뭐 그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이었던지 이후에도 뭐 김경란 아나운서라던가 오상준 아나운서, 문지혜 아나운서 뭐 이렇게 소위 스타 아나운서라고 불리는 분들이 회사를 나와서 프리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왜 이래요? 제가 불안해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약간 하시려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네네네. 네. 프리 아나운서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가운데 저희 풍문쇼에도 이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이야기 수험생이요. 나눠보겠습니다. 네. 탈락. 풍문입니다. 네네. 전현무. 프리 선언 후 수입이 30배가 뛰었다? 이야. 30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일곱 분이 풍문등을 켜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채 입사한 아나운서 분들은 뭐 연봉도 뭐 웬만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배나 이렇게 수입이 뛰었을까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제가 아나운서 분들이랑 좀 친해요. 여자 아나운서들. 네. 네. 근데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월급 보통 한 300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300, 400 이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프리를 선언하면 회당 만약에 100만 원만 받았다라고 쳤을 때 5개를 뛰게 되면은 10배를 버는 거죠.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전현무 씨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5개가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죠. 회당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0배는 최소의 기준이다. 30배 행사도 이상. 넣어야죠. 행사. 그렇죠. CF하고 행사. 광고도 있고. 그러니까 있고. 최소 30배다. 최소. 뭔가 김일중이 아나운서의 표정이 지금 탄식이 나왔어요. 예, 얘기하니까 빼세요. 탄식이 김일중 나왔어요. 아나운서 야, 오늘 몇 배세요? 아나테이너 특집이라고 그래갖고 제 특집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오늘 방송이. 배수가 이게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 0.5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공영진 씨가 아까 전현무 씨가 프리 선언하기 전에 상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사실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나와서 크게 김성수 씨처럼 이렇게 힘든 과정을 좀 덜 겪었지만 30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전현무 씨가 2012년에 퇴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45개 정도 프로를 했어요.
한 회예요? 그렇죠. 한 해. 지금까지 한 총 해. 45개 정도 했으니까 한 해 그 정도면 아마도 출연료가 아까 뭐 100만 원 상정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 몇 배 그쵸, 되지 않기 훨씬 때문에 많죠. 30배는 최소 단위고 막 그 훨씬 그 이상의 수익을 냈. 공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프리 아나운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다른 방송국에 출연해서 받는 기본 그 페이가 한 회당 한 200 정도 돼요. 맞나요? 아니 지금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아니,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해석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자니 또 그렇고 예. 일단 얘기 계속 해볼게요. 일단 들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현무 씨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처음에는. 시작에는 한 200, 좀 올려다가 300. 그리고 한참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이 아마 400에서 500까지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종합편성 채널도 생기고 케이블도 예능이 막 개수가 많아지면서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7, 800 선에서 그렇게 올랐어요? 부럽다. 근데 이게 보면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게 8개를 4주를 한다. 그러면 한 2억 한 2,4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거기서 곱하기 12개월 12를 하면은 금액이 얼마죠? 26억 7억 26, 7억 와. 정도 거기에 이제 광고 수입에 광고에 행사에 다른 뭐 사회를 보고 근데 물론 이게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사랑 세금 나눠야 내고 돼요. 뭐 네, 소속사랑 그럼요, 나누고 그럼요. 하면 네, 네, 뭐 네. 본인의 전체 수익은 아니지만 네. 그만큼 뭐 30배는 가능하다라고도 볼 야 수 그냥 뭐 30배다 했을 때는 크게 안 와닿는데 이렇게 계산을 딱딱 해 나가니까 이거는 예 갈수록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데 제가 쫓아갈 때 근데 실은 왜냐면 이제 방송국 직원들 평균 이제 연봉으로 치면은 이게 억대 연봉은 사실 거의 없고요. 예, 진짜 뭐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뭐 그럼요. 30배가 그럼요.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워낙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이 몸이 한계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 건강에 적신호가 터지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 얼마 네네네. 전이었죠. 지난달 27일에 건강 이상으로 그 매일 아침마다 생방송을 하잖아요.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하는데 그 전날 밤에 PD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성대 결절인 것 같다고 해서 그 다음날 생방을 빠졌어요. 그래서 개그맨 문천식 씨가 대신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회복되지 않아서 또 이제 이틀 연속 이틀간 빠졌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단이 날 줄 발이 알았다. 났구나.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라는 안쓰러운 반응이 많았죠. 어쨌든 저도 같은 동료로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리하신 것 같고 건강이 어쨌든 진정성이. 최우선이. 지금 여기서 핵심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고 좀 이게 핵심이죠. 쉬셨으면 좋겠지 않죠? 아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진심. 좀 조금만 쉬었으면 아니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전현무 씨랑 그 아나운서 초기 때부터 경쟁 관계셨다면서요. 전현무 씨도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계속 이제 경쟁 관계다. 제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김일중 아나운서가 지금 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이 정글에 또 뛰어나온 따끈따끈한 또 풀이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일중 아나운서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내 위로 네. 누가 있다? 아니면 내 위로 아무도 없다. 하나, 둘, 셋! 김성주, 한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전현무. 두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아무도 없다 이건가요? 오를 할까 말까, 오를 할까 말까. 거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이잖아요. 오상진은 내가 발릴 수 있다. 아니. 그리고 또 먹방계 여신 박지윤 씨도 계신데요. 박지윤 씨한테 잃을 거예요. 박지윤, 오상진보단 내가 낫다. 성이 다르니까. 근데 남성 중에. 여기서 얼마를 받는지를 알면 네네. 다 계산이 다 정확하게 나올 텐데 아니 그걸 꼭 요건 돈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해야 돼. 제 정확하게- 자신감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저 극장 못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만 알겠 예. 분명히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하면서 얼마를 받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다 틀릴걸요? 다 다를걸요? 그럼요. 이렇게 다 다를걸요? 다 공개합시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 다 깔까요? 뭐 출연료를요? 오늘 피 튀기는 거 아니에요? 다 까다가? 여기서 각자의 출연료를 아는 순간 방송이 안 돼.
다들 네. 저 의상에서 안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야, 일이 커졌네요. 예. 전현무 씨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프리 선언 후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 뭐 30배 그 이상의 몸값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전현무 씨의 경우를 봤는데 프리 아나운서의 양대 산맥인 우리 김성주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김성주 아나운서는 스포츠를 너무 잘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MBC에서 공채된 이유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영역을 많이 확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만 해당 출연료를 6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개의 4주를 계산하면 한 달에 1억 4,400만 원. 갑자기 계산한테 제가 적어왔어요. 네. 그리고 1년에 17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거기 이제 행사나 광고 수입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올림픽도 열리고 월드컵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는 이제 단기 계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세잖아요. 그 중계가. 세죠. 중계가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좀 예. 세거든요. 아, 그러면 또 프리 선언한 여성 아나운서 중에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지훈 아나운서는 지금 어떤가요? 아마 그 박지훈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한 여자 아나운서 중에서 단연 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견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예능에서는 캐릭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나운서 그 고정된 이미지를 깨는 게 되게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깨고 약간 말도 서슴없이 좀 거칠게도 하고 동시에 약간 욕망 아줌마 이런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으면서 예능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을 8개를 했어요. 그다음 이번에 들어오면서 뭐 프로그램이 뭐 개편도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되면 조율이 되면서 현재는 2개가 남았는데 회당 한 300에서 350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2개 하면 뭐 700 되겠죠? 한 달에 2,800이겠네요. 그러면 1년을 쭉 해보면 뭐 3억 3, 4천? 뭐 이렇게 예. 거기서 또 떼겠지만. 네.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 출연 외에도 다른 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좀 스마트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주부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먹방 방송 엄청 많이 했었고 좀 그러셔가지고 SNS 광고 효과가 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수입도 되게 많고 또 저희 회사랑 한번 행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MC로 오셨는데 혼자 이제 MC를 보시는데 너무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좀 콜을 받는다고 해요. 또 그 부군 되시는 분이 K본부 아나운서 최동성 아나운서잖아요. 네네. 네, 듣기로는 박지훈 씨가 K본부 아나운서국에서 아내 수입 1등이다라고. 그렇겠네요, 진짜.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냥 또 여기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김 아나운서 예. 수입이 어떤가요? 제 수입이요? 아니 지금 잘 되신 분들 수입 중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제 수입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까주세요. 예. 그래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누가 대신 계산해줘요? 우리 김영준 씨가 눈치가 보이지 이렇게. 네네네. 일단 지금 4개 정도 고정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몇 개 더 시작할 거예요. 몇 개 더 시작할 거니까는 일단 던지면 스스로 말한다고요. 감안을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래요. 일단 4개 일단 기준으로 회당 출연료를 뭐 그래요. 회당 출연료 그냥 이렇게 대충 예. 잡아서 2, 300 정도로 해본다면 네. 3, 4개, 그냥 4개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2,400 정도. 네. 요거를 1년 뭐 12 곱하면 2억 8,800만 원 정도. 2억 8,800만 원 정도. 라고 추산이 되는데요. 요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죠. 그렇죠. 하지만 수입이 더 행사도 많아요. 요거보다 근데 좀 더 많을 것이다. 김 아나운서 네네. 행사 다니시죠? 행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광고 찍으시나요? 한 달에 몇 개 하세요? 광고가 안 들어오고 예. 요즘에 그래도 제가 뭐 쇼케이스라든지 네네. 제작 발표회 오. 그쪽으로 제가 여자친구도 제가 키웠죠. 키웠대. 이 발언 괜찮으시겠어요? 여자친구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니, 지금- 미안해요, 진짜. 예, 당신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야. 여자친구도 제가 저 그룹 여자친구라고 쇼케이스. 그분들 사진 컴백 앨범 쇼케이스를 제가 또 지금 사회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1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않아요. 제가 또 사회를 봐줘서 그런지 제가 사회 봐주면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니 또 전현무 씨 보면은 프리 선언 이후에 또 이렇게 스캔들이 또 꽤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또 우리 이희진 씨가 전문이잖아요. 아, 예. 재벌가 자제와 만난다는 소문도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이랑 스캔들도 사실 많이 났잖아요. 거기다가 오죽하면 예능 방송에서 감독님들이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 이런 발언까지. 아니 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이 네네.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전현무 씨 결혼 생활을 좀 예측해 달라라는 요청에 우리 또 감독님께서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 분명히 이 친구는 바람을 피울 것이다. 뭐 이런 또 말씀을 하셨대요. 전현무 씨가 워낙에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스캔들 아닌 스캔들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가 있었죠? 그 뭐 K 본부에 있을 때도 네. 스캔들가 아닌 스캔들이 있었고. 네. 어쨌든 간에 전현무 씨가 이렇게 열애설이 많이 나는 것, 스캔들을 휘말리는 거는 뭔가 오해 살 만한 물증? 아니, 물증이라면 또 너무 물품? 물품도 있고, 정황도 있고, 목격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뭐 여자와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작가 지인한테 뭐 걸리기도 하고요. 감정 쓰고 김철수 가서. 뭐예요? 아니 저도 피곤하네요, 몇 년 피곤해. 전에 한 5, 6년 전에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 앞자리에서 누가 봐도 연예인인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극장 안에서. 누가 봐도 너무 크게. 누가 봐도 전현무더라고요. 누가 봐도. 김철수 씨네요. 네, 김철수 씨가. 그때도 그 묘령의 그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옆에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이제 전현무 씨가 또 미모의 여자가 어떻게 다 있을 거야. 커플 더. 이렇게 되면 여성 편력인데요. 제가 아는 그 후배도 전현무 씨랑 잠깐 뭐 연락을 하면서 좀 오, 만나는 진짜요?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그래서 여성 편력이 심한 게 맞습니다. 네. 아니 또 스캔들 얘기는 또 시간이 지나도 항상 궁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대체 진실이 뭔가요? 그 박 아나운서. 전형하는 거하고. 근데 좀 이런 저런 소문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현무 씨랑 박은영 아나운서 열애설을 저희 매체에서 썼어요. 일면 이렇게 커다랗게 사진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선후배로 지내다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었는데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뭐 결국에는 뭐 아니다 뭐 친한 선후배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는 했었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목격담 같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뮤지컬 목격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있어서 좀 소문은 좀 많았었죠. 주차장에서 무슨 스캔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어쨌든 본인이 TV 나와서도 직접 이 소문에 대해 해명 아닌 뭐 해명을 했었으니까요.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맞다. 주차장에 뭐 가면 안 되느냐. 그렇죠. 라고 반문을 하면서 막말로 데이트를 하려고 쳤으면 뭐 한강이나 다른 데를 갔겠지. 주차장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부인인지 해명인지 이렇게 그것도 뭐 얘기를 했죠. 굳이 사내 주차장. 그쵸.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둘이 같이 출연을 해서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스캔들이 났을 때 박은영 씨는 정말 막 뭐 열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전현무 씨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해명을 제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아유 알아서 내가 하겠다고 안심을 시키고 내가 다 할게 했는데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일이 더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전현무 씨는 그때 뭐 일 처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실시간 검색어에 박은영이 더 올라가 있나 전현무가 올라가 있나 귀엽다고 초딩이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났다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애매모호하게 기사를 내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박은영, 그러니까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해명을 하는 글을 짧게 올렸었는데 저나 박은영 아나운서나 단 한 번도 커플임을 인정하거나 연인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연인이라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그럴 것 같아. 딱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싸움이랑 좀 약간 사귈랑 말랑하고 막 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게 딱 터져버리면 이 둘이 어떻게 약간 좀 더 힘들어지고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아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거 많아요. 시작은 맞아요. 아니지만 그죠? 자, 그 뭐 어쨌든 열애는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열애는 절대 아니라고 한 거고 당시에 그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도 아니라는 그 공식 입장을 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이제 스캔들이 안 잊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어떡해요? 전현무 씨가 이제 뭐 게스트 같은 걸로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 이게 고정 질문처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질문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경고를 받은 건지 전현무 씨가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경고받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않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네. 열애설을 방송에서 계속 소재로 쓰면 그렇죠.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난 거기도 하고 뭐 양측 다 아니라고 한 거니까 오늘 우리 방송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얘기로. 아 근데 또 최근에 스캔들 또 있지 않았어요? 또 더 팩트에서 또 취재하셨잖아요. 그 양정원 배우예요. 그 양정원 씨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는 것처럼 비춰진 그런 상황이에요. 기사 본 것 같아요. 양정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막대 먹은 영애 씨 여기 출연했었고요. 또 전현무 씨랑은 러브 싱크로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두 사람 만났고 또 두 사람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후배예요. 과는 다르지만 같은 연대 동문이거든요. 근데 나이 차는 뭐 한 띠동갑 아래 정도 차이지만 굉장히 그렇게 절친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았죠. 아, 그럼 그렇게 만나서 지금 이제 열애설까지 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열애설이 이제 뭐냐면 그 스티커 샵에서 둘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그게 당시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둘이서 찍은 사진이 분실이 된 게 입수가 됐단 말이에요. 부양수 그런 부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예능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스티커 사진에는 70일째라는 글씨가 그런 있었단 것도 말이죠. 70일째요. 70일째 변비 탈출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진짜 변비야. 마치 70일 만에 만나서 스티커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도 풍기죠.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근데 그게 전략적인 게 예전에 한번 박은영 씨랑 전현무 씨랑 실시간 검색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양정원 씨가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전현무야. 양정원이랑 같이 다녀. 그것도 뭐 이상한 데도 아니고 사람 많은데. 이거는 사람 약간 많은데. 좀 뭔가 좀, 의도적이지 않냐. 띄우기 위해서. 아. 근데 그게 의도로 보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그렇다면 열애설이 2년 전에 났는데 양정원 씨는 지금쯤이면 대단한 좀 작품도 좀 많이 하고 이러고 있어야지 뭔가 의도가 되는 건데 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실패한 거죠. 네, 띄우려다 실패한 거죠.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에 그때 이해가 안 간 게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공공장소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는 거는 굉장히 좀 초딩 수준의 행동이 아닌가 전현무 씨가 초딩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 밖에 다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는데 둘이서 거기서 뭐 팔짱 끼고 뭐 이걸 하는 거는 우리를 알리겠다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없으면 굳이 근데 제가 전현무 씨는 취재도 좀 많이 했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 또 친분도 좀 있어서 잘 아는데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좀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약간 말도 그냥 좀 막 툭툭 던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친해 보이니까 또 이렇게 둘을 엮고 또 열애설 같은 것도 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현무 아나운서는 제가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형입니다만 초딩 남학생? 귀여운 이제 장난스러운 초딩 남학생 뭐 이런 인상이지 막 카사노바나 아니면 플레이보이 같은 그런 거리가 먼 것 그런 같아요. 선수는 그래 아닙니다. 보이진 않아. 네네. 그래요. 일단은 프리 아나운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민과 번뇌를 통해서 프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왜 프리를 하는 겁니까? 날카롭다. 근데 제일 큰 게 돈인데. 돈이지. 돈이지. 돈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런 거에 너무 잘해 이런 거 너무 잘해 방송에 대한 열정, 희망 욕심 이런 거. 것이 이제 가장 크겠죠. 물론 돈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자유라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중 아나운서랑 되게 친한 친구가 가게를 열었어요. 가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어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찍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소리나 초상권이나 이런 것도 다 회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유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방송국에 딱 들어올 때 아마 김일중 아나운서는 키가 크고 이랬으니까 뉴스를 시킨다는 생각이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키가 크면 이렇게 앉으면 화면에 꽉 차잖아요. 그러면 김일중 아나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어도 처음에 딱 정해지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프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제 말이 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예전에 비해서 아나운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맞아요. 지금. 방송 사실은. 내에서. 네,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는 뉴스는 거의 아나운서가 다 소화를 했는데 지금 기자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다음에 MC는 또 아나운서가 하지 않고 연예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MC를 거의 대부분. 지금 그래서 아나운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MC를 한다면 이제 아나운서들은 거꾸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어야 그런 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현재 지금 방송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요. 긴급 풍문입니다. 씨가 아나운서들을 프리 선언을 하자고 막 그렇게 부추겼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 아니 그냥 조언 몇 마디 해줬겠지. 막 하자고 꼬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소문이 있다니까요. 아니, 왜냐면 그 소문이 나온 이유가 그분들이 다 동기잖아요. 다 나갔나요? 다 나갔죠 지금. 형셨나 본데.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 그 보면 이게 꼭 돈만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회사를 떠나서 또 다른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건 좀 자연스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회사에서 네. 많이 좀 서포트 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인들의 직장인일 때는 어쨌든 여기저기 많은 프로그램에 전면 배치를 해주는데 네. 혹시 그것을 이제 본인의 인기만을 위해서 좀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오해가 있을 그런 영광은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있을 수 당연히. 있어요. 예. 실제로 그 프리선언을 한 이후에 그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렇죠. 그 당시에 김성주 아나운서는 이제 MBC 아나운서실하고 좀 좋지 않게 하고 나왔어요.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요. 그래서 MBC 아나운서국에서도 국장 이름으로 단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의 다른 기업 이혹에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디스를 좀 했죠. 김성주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할 때 김성주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 아나운서들 중에. 그 당시에는. 예. 네. 그리고 나가서 예능을 하는 아나운서도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남자 아나운서가 너무 필요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갔으니까 아마 기대가 그만큼 높으니까 그런 실망이 아까 컸겠죠. 말씀하신 네, 그런 게 그럼요. 있지 않았을까. 또 실제로 김성주 씨의 비난 여론이 좀 거셌던 이유가 대형 기획사랑 뭐 계약을 했다, 네네. 뭐 10억 계약금을 받았다, 외제차를 먼저 받았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차를 받았습니까? 차를 받은 건 맞는데 소문이 좀 부풀려졌고요. 당시에 그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안 좋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바람에 거의 1년 동안 활동을 못했고 그리고 또 2007년 당시에는 종편이 뭐 2011년 말에 종편이 개국했으니까 마땅히 운신호 폭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상파 아니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 1년 정도 쉬었다가 케이블 쪽으로 이렇게 오며 가며 하다가 이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아 근데 원래 또 이렇게 프리 선언을 하면 원래 그 퇴사한 방송사에는 출연을 못 했었나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상파끼리는 출신사를 떠나서 자기가 몸담았던 것을 떠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아나운서를 기용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방송사에서 아나운서가 좀 좋지 않게 하고 나가면 타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안 근데 그러면 뭐 다 나갈 테니까. 그럼요. 다 나가고 그럼요. 좀 이따가 다시 그 방송 다시 맞아요.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좀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근데 KBS 같은 경우에는 PD든 아나운서든 내가 자기 그 회사를 자사 퇴직한 직원이 프리랜서를 전환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3년 동안 방송을 출연하는 거는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KBS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 노사협의회에서 함께 정해진 규정이고요. MBC나 SBS 같은 경우는 뭐 규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이 정도로 암묵적으로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SBS도 제가 만들고 나왔어요. 예, 그전엔 그런 이제 선례가 없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3년간은 그럼 그렇습니다. 출연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전현무 씨 같은 경우도 그 3년이 풀린 게 불과 지난해였어요. 얼마 안 돼서 거의 뭐 본인도 카운트다운을 아마 했고 그 작년에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예능상을 받았었거든요. 전현무 씨가. 맞아요. 그때도 이제 좀 KBS로 다시 자기가 이제 화려하게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약간 욕망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근데 금이환영이 됐죠. 여기서 또 제가 들은 얘기는요. 전현무 씨가 아나운서들을 프리 선언을 하자고
막 그렇게 부추겼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 진짜? 이지혜 씨 그렇고요. 오정현 씨 그렇고요. 전현무 씨가 꼬셔서 프리 선언한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냥 조언 몇 마디 해줬겠지 뭘 꼬셨다고 그래. 우리 현무가 무슨 여자 아나운서들 다 가자고 꼬신다고 표현을 해요. 먼저 나갔으니까 나오면 어때? 그럼 이렇게 물어는 받겠죠, 물어는 정말. 받죠. 아, 왜냐면 그 풍문이 나온 이유가 네. 그분들이 다 동기잖아요. 그렇죠. 예, 32기로 알고 있는데 이지혜, 오정현, 최승현, 전현무. 어쨌든 다 나갔나요? 다 나갔죠, 지금. 꼬셨나 본데. 다 나갔어요. 저도 선두주자로서 하나 저도 해체됐지만 굉장히 진정성 있게 화해한 어떤 그룹이에요. 선두주자. 준비한 시간이 담네요. 확실한 선수잖아요. 해체됐으나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직 그룹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 이제 괜찮죠? 아주 편안하게 잘 네. 타요. 지금은 네, 연락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방송을 네. 하면서도 편해지고 맞아요. 진짜 어떤 화해 아이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예. 축하드려요. 네. 이야,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자, 어쨌든 프리 선언 후에 뭐 쉬어야 하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네. 김성주 씨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보면서 야 진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던 게 그의 아이들, 귀염둥이. 그의 귀염둥이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어. 큰아들을 낳았고요. 2008년도에 프리 선언을 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둘째 아들 낳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셋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복덩이가 됩니다. 정말 컸었어요. 네. M부 육아 예능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죠. 내 소중한 종이 뭐 이러면서 걱정난. 훌쩍거리는 그런 모습도 사랑스럽고 뭔가 그냥 온 가족이 스타가 되고 김성주 씨를 다시 한번 맞아요.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정말 김성주 씨가 이렇게 자리 잡으시기까지 아내분의 내조가 정말 그러게요. 큰 한몫을 네. 하셨다면서요. 김성주 씨하고 아내 진수정 씨는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그래서 9년 열애 기간 중에 김성주 씨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 뭐 아까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보는 시험, 아나운서 시험이라든가 신문 기자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고 언론사 어렵게 케이블 TV에 이제 아나운서로 합격이 됐는데 당시에 뭐 축구, 야구, 뭐 농구 수도 없이 중계를 해도 한 달 월급이 뭐 수십만 원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어려웠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동안 그 지금 아내 된 진수정 씨가 용돈도 줬고 당시 굉장한 그 버팀목이 됐다 그러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이제 MBC 아나운서로 그랬죠. 합격이 돼서 이제 사실은 이런 발판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김성주 씨가 정말 또 하나 그 제가 놀랐던 게 이분의 목표가 스포츠 캐스터였어요. 그래서 월드컵 중계를 정말로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나테너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 재작년 2014년 네네.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메인 캐스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한 달 반을 통으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결정. 어떤 PD들은 김성주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이 토대가 기반이 이 확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반 훅 갔다 오면 자기 자리는 없을 자기 것이다. 자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부인인 진수정 씨가 당신의 꿈이니까 갔다 와라. 멋있다. 갔다 와. 내조의 여왕이시구나. 프리선언 하면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참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김일중 씨 어때요? 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제 아내에게 고마운 점은. 제가 정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실은 제 아내에게도 어쨌든 같이 고민을 좀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만약에 사표를 던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할 것 같은데 꿈을 향해 도전해봐라. 와. 그리고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내가 어쨌든 직장인이니 자기가 잘 안 되면 자기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괜찮네. 예. 혹시 집안일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전업주부가 꿈 아니에요?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 예,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채찍질로 다가왔습니다. 모티브가 됐구나. 예, 내가 절대 집에서 집안일 하는 일을 없으리라. 내가 나와서 열심히 해보리라.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짧게 한번 남겨주세요. 화면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메인 MC가 시키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룩뺄 수도 있어요. 김일중 씨가 나중에 이런 메인 MC 자리에 섰을 때 네. 꼭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하셔야죠 지금.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네. 착해, 다. 이런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 키 큰 것만큼 생각도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어색해서. 그래, 자기야, 사랑해. 그래, 자기야, 사랑해. 그럴 거면 하지 말지 그랬어요. 고마워, 알겠습니다. 고마워. 예. 또 프리 선언하시고 집안일이며 또 바깥일이며 놓치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바로 박지윤 씨죠. 네. 그래요, 맞아요. 아, 박지윤 씨 진짜 프리 선언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나오자마자 함께했던 방송이 이제 박지윤 씨가 하는 방송이었어요. 거기서 뵀는데 동료 연예인들 그 방송인들과 누구 오빠 뭐 누구야 뭐 이러면서 워낙에 친밀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정말 프리랜서 방송인이 다 됐구나. 예, 정말 살갑게 잘하시는구나. 예, 저는 많이 부럽기도 하고.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뭐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또 뭐 아나운서 역할, 뭐 스타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욕망의 여자라는 이런 그러게 호칭 말이에요. 정도죠. 그 욕망 아줌마, 그 본인의 그 욕망 아줌마라는 수식어를 네.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되게 또 정말 욕망 아줌마네요. 야, 그럼 이제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네, 네. 그렇죠. 오.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지 비즈니스 모르니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와. 그래요? 그러면 저 탑게이도 그거 등록해야 되나요? 등록하세요. 아, 저는 갓대리 등록할 수 있나요? 갓데리요? 갓대리요. 갓대리. 갓데리. 네. 일단 다 등록해 놓으세요. 그날이 그날일 때 원한다면 문제 없죠. 망치 좀 줘. 박지윤 씨가 사업도 했었나요? 네, 그 사업을 했었어요. 커피숍도 했었고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는데 그 지인 언니분이랑 아마 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박지윤 씨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피팅 모델의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당시에 되게 엄청 말아먹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죠. 네. 사업이 그렇게 쉽진 않죠. 그쵸. 근데 맞아. 어쨌든 박지윤 씨가 K본부에서 사내연애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K본부가 워낙에 그런 면에서 엄격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관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그 사실 이제 남편이 이제 최동수 씨잖아요. 네. 같은 KBS 아나운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어떤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불문율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한 사람 누군가는 퇴사를 하는 게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박지윤 씨가 퇴사하는 걸 결론을 냈다고. 어쨌든 뭐 그렇게 퇴사를 결정을 해서 뭐 부창부수라고 네네. 최동성 아나운서는 KBS 안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고 그렇죠. 또 박지윤 씨는 또 수입이 또 많이 그렇죠. 늘었고 네네. 그래서 뭐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네. 네. 또 저는 이제 박지윤 씨를 보면서 놀랬던 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분명히 아침에 뭐 부산에서 친구들이랑 뭘 먹고 있다라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점심 때 청중지 어디를 가서 뭘 또 무슨 모임이든 행사든 뭘 하고 있고 뭐 오후에는 또 잠깐 집에 들어가서 애 음식을 차려주고 뭐 저녁에 방송 녹화 스케줄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루 24시간을 정말 조각조각 내서 생활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할 때는 프로그램을 또 9개씩 하면서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끼리 뭐 브런치 모임도 하고 대단하죠. 정말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출산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방송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네. 박지윤 씨는 지금 현재 결혼한 지 7년째인데요. 올해가 네네. 7살, 3살 둘 두고 있고요. 둘째를 낳고 27일 만에 이제 방송 복귀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해요. 프리랜서들은 그 김성주 아나운서 한 달 반만 비우면 자리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박지윤 아나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본인이 직접 또 방송에 나와서 네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서스럼 없이 유머스럽게 않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자리가 불안해서 빨리 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욕망 아줌마라고 약간 셀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 하면서요. 하면서 네네네. 그렇게 캐릭터를 만든 거 보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예능감이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욕망 아줌마라는 단어도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욕망이 있어도 그걸 숨겼었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숨길 필요도 없고 가식을 떨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 드러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일은 더 늘어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한 모습을 어필했던 것이 잘 통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김일중 씨 만약에 아내분이 풀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야. 한 집안에 풀이가 2명이 있어요. 성범수 진양의 커플 이후로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규직 하나 있고 비정규직 하나 있고. 비정규직. 자 우리 비정규직끼리 돈 떨고 잡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네네. 재력과 신부감 1순위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나는 어느 기업의 대표다. 저 아나운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의사, 판검사 뭐 등등 특별한 명함이 없으면은 내밀지도 못한다고. 다시 태어나면 전 아나운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상에. 네. 또 이렇게 우리가 네. 여자 아나운서들 얘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네. 또 여자 아나운서들이 시집을 또 잘 가잖아요. 아,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나운서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많았었고요. 그쵸. 유재석 씨만 해도 그렇구나. 이제 나경은 씨,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나운서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제꼈거든요. 네. 성공을 하셨고요. 네. 정준호 씨, 맞아. 정준호 네, 정준호 네, 씨도 네, 네.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셨고요. 네. 네. 스포츠 그 스타분들도 아나운서 엄청 좋아해요. 주변에 이제 축구 선수들 많은데 이천 선수 빼고 아나운서 소개시켜달라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도 많이 사귀고. 거기다 또 박지성 선수도 그렇죠. S본부 맞아요.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랑 맞다.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긴급 풍문입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네네. 재력가 신부감 1순위다? 오, 그래요. 재력가의 신부감.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는 게 있으신 분은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않나? 자,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근데- 얘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정말 얘기 들어보면 방송국에 문의 전화가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는 어떤 아나운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인가? 뭐 그런 분들이 선복해달라고. 아니면 대표님의 자녀분을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분을 직접 알아요? 전화하기도 하고. 알아요? 네, 그런 적도 있고요. 아, 진짜? 예, 예. 오. 이재 씨 언론 공부하실래요? 제가 공부만 좀 잘했으면 근데 공부만 잘했으면 제가 서울 연구대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네. 정말 셀프 디스를 확실하게 하시네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지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지 진짜로 근데 공부만 좀 잘했으면 나는 그렇지. 관심이 없었어요.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네. 태어나면 저는 아나운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그러십시오. 세상에. 예. 예. 제가 이제 지금 채널 A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전에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도국으로. 여보세요? 뭐 이렇게 어느 방송국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방송 나가는 아나운서 이름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나운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나는 어느 기업의 대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를 삼고 싶으니까 전화번호를 좀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도 사정사정을 하셔서 제가 전해주기만 했어요. 그런 분한테 연락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났어요? 예? 안 물어봤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전화를 이렇게 대차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네. 좀 되게 신부감으로 인기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적극적일 거라는 네. 생각은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명문대학교 나온 출신들이 보통 아나운서를 하고 또 아나운서는 약간 좀 되기가 합격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보통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도 기사를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원을 당연히 어느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군이라고 해요. 등급이 또 나누어져 있잖아요. 또 그렇죠. 희진 씨가 또 요걸 잘 알지 않아요?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회원 등급표가 있어요. 어때요? 그거 좀 설명 좀 그래서 해주세요. 일단은 부모님, 그다음에 본인의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부모와 본인의 재산, 내가 돈 통장 얼마 있냐, 거기다가 부문별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 몇 점 해서 합산해서 등급을 나누는 건데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1등급 들어가는 게 스타급 연예인,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의 M본부, S본부, K본부 아나운서, 그다음에 미스코리아 선 이상의 입상자, 이 정도 아니면은 2등급. 디테일하다. 네,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도 제가 듣기로는 저도 지상파 아나운서 중에 지인이 있는데 그 나이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는 순간 선이 안 들어온대요. 아이고 참. 그렇죠. 저 진영 씨 너무 씨. 자책하지 말아요. 아나운서의 경우. 진영 씨는 네. 지금 레전드예요. 그래, 자책하지 돈 벌고 말아요.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근데 단 예쁘고 잘 나가면 해당 안 돼요. 그럼요. 맞아.
아 그래서 등급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 저를? 이제 실력? 갑자기. 예, 좀 뭐, 예, 그냥 뭐, 해봐요. 예, 아니에요, 됐어요. 아, 괜찮아요.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궁금해졌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 막 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 그런 걸로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1등급이셨는데 예전에는 1등급이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좀 이렇게 예. 나이 때문에? 네, 그렇지 않냐. 빨리 가라는 예, 얘기. 빨리 가셔야 돼요. 등급 더 떨어지고. 예. 내신 등급은 몇 등인가? 어느 정도 높은 등급인데 빨리 가셔야 돼요. 나중에 혼자 내신 2등급이었어. 오빠는 혼자잖아. 혼자잖아. 나중에 놀자. 살면 되지. 같이 놀자. 뭘 걱정해. 뭐 어쨌든 워낙 신부감으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자 아나운서분들이 시집을 잘 간다. 네. 혹은 또 잘 갔어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완전 팩트죠. 주변에 가면 보면은 시집 다 잘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아나운서는 시집 가는 게 꿈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집 잘 갈래요. 그게 목표예요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사실은 이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거죠. 아닌가, 현실적인 목표가 맞습니다.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예. 그 수완이라는 그룹이 2007년도 했었고 그 전에 다른 그룹을 준비했을 때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꿈이 아랍 부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뤘나요? 만수르한테 이뤘나요? 지금 아마 열 몇 번째 부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아랍 항공 있잖아요. 예. 그 항공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항공사를 들어가서 마지막 스튜어디스가 됐구나. 스튜어디스가 된 다음에 아랍 왕자를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미니홈피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아랍 이거 피신 감고 히잡을 감고. 네, 히잡을 감고 히잡 희자는 저쪽에 있는 거야. 친구가 희자고. 희자는 저쪽에 있는 네 친구가 희자고. 그것은 희잡. 그렇습니다. 그래요? 히잡을 감고 이렇게 사위를 만나러 가신다. 이 얘기까지 있었고 그 뒤에 홈피 탈퇴. 근데 실은 저도 뭐 이제는 전 아나운서긴 합니다만 옆에서 봤을 때 최고의 신부감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르게 잘 자라서 맞아. 예, 그럼요. 치열하게 편하고. 거의 진짜 남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400대 1 뭐 이 정도인데 여자 아나운서는 확실히 한 2000대 1 정도. 그만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럼요. 그 와중에 또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재원이고. 예, 옆에서 봐도 뭐 재력가로 시집가는 아나운서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2002년도에 KBS 공채로 입사한 간판 아나운서였죠, 당시에. 강수정 씨. 강수정 씨는 홍콩의 재력가로 알려진 분과 2008년에 결혼을 했는데 홍콩에서 비밀스럽게 결혼을 했었죠, 비공개로. 근데 이 남편이 재력도 물론 있지만 키도 180에 뭐 비주얼도 훌륭한 굉장히 훈남이었다고 하고요. 4살 연상의 재미교포였는데 하버드대 졸업해서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한 인재고 홍콩과 일본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현재는 이제 홍콩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비밀 결혼을 하셨었지만 그때 드레스며 몸이었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네. 이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걸 입었다고 하고요. 또 다이아몬드가 591개가 달린 8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황현정 아나운서도 있는데요. 황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함께 결혼을 했었죠. S본부 아나운서였던 그 한성주 씨는 또 역시 재벌가로 시집을 갑니다. 네, 94년에 미스코리아 출신이었어요. 미스코리아 진이었는데 한성주 씨가 SBS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유명세를 탔고요. 1999년에 X그룹의 삼남인 팀과 결혼을 했었죠. 예. 그렇게 참 촉망받는 아나운서였는데 결혼 생활이 안타깝게도 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의 속사정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격 차이를 꽤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직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노력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력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뭘 좀 고치면 될까요? 라고 하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결혼 생활에 방송하는 게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방송을 좀 그만둘까 그러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짧게 살았고. 방송 활동도 이혼 직후에 이제 그만뒀고요. 아나운서는. 그래서 약간 변화를 좀 줘서 본인도 약간 섹시 컨셉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주로 이제 많이 출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새롭게 어떤 입지를 다져가다가 4년 전이죠. 2012년에 남자친구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잠적 상태죠. 그러니까 시작은
한성주 씨의 사적인 영상이라면서 인터넷에 막 돌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남성이 나는 한성주의 측근으로부터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한성주 씨 전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성주 씨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면서 사실 재판이 있었고요. 법원에서는 집단 폭행의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한성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어쨌든 그 재판을 하면서 수없이 기사들이 나오고 한성주 씨의 사생활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한성주 씨의 그 이미지에 꽤 큰 타격이 됐던 거는 사실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거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한성주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건가요? 사실 뭐 칩거를 하고 있죠.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뭐 이렇게 성수동 아파트에 이제 살고 계시다가 이제 기자들이 너무 오니까 뭐 오빠가 살고 있는 어디 아파트에 같이 살았다가 또 거기까지 기자들이 또 오니까 뭐 어디 반포동 쪽, 방배동 쪽에서 또 마지막으로 봤다라는 뭐 이런 제보도 있었고 또 좀 지난 뒤에는 뭐 제주도에서 잠깐 봤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정말 그렇게 힘들게 경쟁을 하고 또 어렵게 입사해서 또 아쉽게 사라진 분 또 여러 계시잖아요. 그랬죠. 바로 노현정 아나운서죠. 예. 네.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2003년에 KBS에 입사를 했었는데 상상 플러스랑 그다음에 스타 골든벨 이런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면서 시청자로부터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사실 그때 제 기억에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대시를 많이 하는 컨셉으로 맞아. 예, 저는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모든 총각 스타들 출연자들이 그렇죠. 예, 노현정 아나운서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정말 수컷들의 무슨 장기자랑의 향연 같았어요. 막 꼬리치면서 이렇게. 맞아. 근데 더 매력 있었던 게 그 얼음공주 컨셉이 맞아요. 아예 항상 리액션이 버전하는. 없어도 하고. 되게 안에 매력 필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 예. 하얘가지고. 상상 플러스로 인기를 얻으면서 노현정 아나운서가 아침 6시인가 7시 아침 뉴스를 했는데 맞아요. 노현정 아나운서가 오자마자 시청률이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시청률이 그렇게 급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와, 더 매력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나운서 중에서도 스타. 그러니까 실은 아나운서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나운서 대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나가서 뭐 뽐내기 대회는 아닌데 예, 모든 거기- 방송국 아나운서. 네,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뭐 이런 것도 좀 격려하고 뭐 이런 자리인데 저희끼리도 타사 방송사의 그러니까 타 방송사의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도 야 노현정이야. 진짜 연예인 보듯이 저희끼리도 막 야 노현정이다 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었는데 상상 플러스에서 인기를 딱 얻고 워낙에 빠르게 결혼을 하면서 좀 잘 치고 빠지지 않았나. 치고 빠져요. 아나운서 전직 아나운서가 전유용어는 그럴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다른 표현을 생각해도 치과 잘했다고 치과. 뭡니까? 치과 잘했다고요. 뚝 들어오잖아요. 치과 알아들으세요. 네네. 네. 두 사람, 두 분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러브 스토리 항상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예. 부군이죠. 현대가 이제 정대선 씨가 당시에 그 유명했던 인기 있었던 상상 플러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현정 씨 그 방송 진행하는 걸 보고 이제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리를 놨고요. 그래서 2006년 6월에 처음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뭐 서너 차례 하면서 아주 가까워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바쁘니까 전화 통화로도 데이트를 했다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그래. 가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아니 또 그 당시에 특종의 여왕 또 우리 하은정 기자가 중의 여왕이죠. 네. 아니 노현정 씨의 부모님을 또 직접 인터뷰하셨다고요. 상견례를 했던 다음 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되게 빨리 시집을 보내니까 좀 속상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혼식 2주도 안 남았는데 애 지금 준비할 거 너무 많고 또 요리도 잘 못 가르쳐서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많이 서둘렀나 봐요 결혼을. 그러니까 정대선 대표와 만난 지 83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사표를 썼어요. 그러니까 KBS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었죠. 83일 진짜 초구석이네요. 석 달도 안 돼서. 석 달도 안 돼서 100일도 전에. 근데 정말 첫눈에 반해서 정말 좀 서로에게 확인이 된다면 수 있죠. 뭐 빨리 결혼하는 거에서 저는 뭐 전혀 맞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나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나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행복하세요? 그럼요. 아, 예. 얼마 저는- 만에 결혼? 210일? 야, 211? 1년도 안 된 거예요? 7개월. 그것도 빠른 거야.
7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죠. 와. 뭐 아이가 생긴 건 아니고요? 고개 숙였어. 고개 숙였어. 근데 좀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해서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날짜가 원래는 다음 해 1월 6일이었는데 시댁 측에서 좀 바로 결혼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게 좀 진행이 바뀌었던 건데 정대선 씨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합리적인 이유였던 거죠. 아니 또 그렇게 결혼 발표를 하고 나서 두문불출하셨잖아요. 근데 기자분들 정말 애타셨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네. 그동안 뭘 하셨을까요? 근데 현대가가 원래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연락을 끊고 이제 신부 수업을 한 거죠. 근데 네네. 부엌 살림, 이불 정리, 전 이게 제일 참 궁금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단기 속성으로 신랑이 신부한테 신부 수업을 가르쳤대요.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노현정 씨가 자기 신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랬는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이행자 여사가 아들이 아내 될 여자에게 현대가의 그런 룰을 가르치면서 너무 혹독하게 가르쳐서 내 심장이 다 떨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혹독하게 그 룰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와. 예. 아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 현장은 어땠나요? 당시 결혼식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비공개 결혼이었지만 결혼식 전에 기자회견했어요. 둘이서 같이요.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결혼 사진 같은 거는 좀 릴리스를 해서 다 보도가 됐고요. 기자회견 때 보면 노현정 씨가 거의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멘트도 뭐 예를 들면 정대선 씨가 노현정 씨가 너무 예뻐서 눈부시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 노현정 씨는 너무 좋아서 웃음이 자꾸 난다. 뭐 웃음 컨트롤 하느라 표정 관리 힘들다. 닭살 돋는 그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미 뭔가 그때 가족이 정말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정말 가족의 그 일원이 된 느낌이었던 게 가족 계획을 묻는 질문에 노현정 씨의 대답이 형님께서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데 그걸 보니 굉장히 화목해 보인다. 나도 셋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족의 어떤 그 비유까지 된 거 보면 정말 한 식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네.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결혼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 되는 이제 정대선 씨는 원하면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면 그럼 노현정 씨의 뜻은 방송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이영경 씨가 얘기했듯이 현대가 며느리 교육이 굉장히 엄한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왕회장, 정주영 회장이 살아 계실 당시만 해도 현대가 시집 가면 뭐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그다음에 장님 3년 이런 얘기가 이제 나돌 정도로 굉장히 좀 엄격했다고 그러죠. 유명한 일화죠. 재산이 뭐 또 이런 차례니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노현정 아나운서도 이제 시집간 이후에 한동안 계속 그 기일이 되면 현대가에 와서 그런 목격이 되고 그랬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아서 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일었죠. 정말 그 현대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죠. 왜 참석을 못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제기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며느리도 꼭 다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현정 씨만 안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학렬에 있는 며느리들이 꼭 100% 참석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뭐랄까요 집중해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불화설은 사실 훨씬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노현정 씨가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고 뭐 파경을 맞았다라고 이제 한 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기자를 고소하고 막 이런 사실무근이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현정 씨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혼하길 바라냐 이러면서 좀 약간 좀 힘들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소문이 돌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또 저희 매체랑 보스턴에 있는 노현정 씨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실 보스턴은 그리 넓지 않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은 종종 우리 부부를 볼 수 있고
그렇게 궁금하면 정말 한 보름만 여기 와보면 우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셨고 이후에 제가 최근에 부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이셨어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아니었었던 거는 현재도 어쨌든 잘 살고 있고 또 이 노현정 정대선 부부가 당시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이거 민사소송을 했었던 거였는데 손해배상 소송으로 돈을 받게 된다면 언론의 오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을 돕는 데 쓰겠다라고도 했죠. 재벌가와 결혼해서 방송에서 모습을 감춘 전설의 아나운서가 또 한 분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은영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요. 진짜 이게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고요. 정말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말투에 잔잔한 웃음을 띠고 계셔서 정말 매력적인 어떤 열린 음악회의 상징 같은 맞아요. 분이죠. 예.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네, 장은영 씨는 이제 KBS 공채 20기 아나운서고요. 미스코리아 36개 미스코리아 선으로 발탁돼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초의 국내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가 된 겁니다. 장은영 씨가.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나운서 되기 전에도 KBS 초점 세계 탑 뉴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미리 아나운서 되기 전에 굉장히 좀 열정과 그런 어떤 열의를 가진 그런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되기 전에 이미 진행자로 그렇죠. 이미 활동을 진행자로 하셨다고요? 2년 전에. 네. 야, 진짜 튀는 인물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S본부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 전에 뭐 한밤의 TV연의 리포터 활동을 잠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송 경력은 잠깐 있을 수 있는데 진행자는 이건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이 키가 우선 굉장히 컸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간의 소문은 K를 가려면 키가 저 정도 컸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은영 아나운서 말고도 전부 다 이렇게 키가 큰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96년에 최연석 종합그룹 회장과 2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면서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저는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최 회장이 종종 방송을 보고 방송 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로 해서 방송 잘 봤습니다. 이런 어떤 소감 멘트를 날려줬고 그 이후에 이제 장은영 아나운서가 KBS 휴직계를 내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최 회장도 마침 뭐 병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거기서 다시 만나가지고 또 인연이 맺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간에 여러 가지 소문은 많았어요. 사실 사전에 약속이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은 많았는데 그건 네. 그야말로 풍문이고요. 어쨌든 미국에 다시 가서 인연이 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장은영 아나운서 가족들이 그거를 결혼 보도로 둘 사이를 알게 됐다고 했다고. 그 전에 들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중 아나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보도로 그걸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정신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때문에 솔직히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영이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도 그만두게 됐고 또 가족들도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하니까 세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럼요. 더구나 이제 최 전 회장이 그때까지 뭐 전부 3번 결혼했고 3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3번이요? 그러면 세 번째 부부. 세 번째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장은영 씨까지 이제 3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는 60년대 뭐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김혜정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 사이에는 일남일녀를 뒀고요. 또 이분하고는 5년 만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이 이제 펄시스터스의 배인순 씨이고요. 결혼 직후에 줄줄이 이제 3명의 아들을 낳고 뭐 혼인 생활은 22년 이렇게 꽤 길었죠. 그리고 장은영 씨하고도 결혼해서 한 10년 남짓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최원석 회장 하면은 한때 재계 10위의 서열을 가졌던 탄탄한 그룹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또 그 리비아 네, 그 대수로공사 너무너무 대수로공사를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당시엔 해외 가면 네.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최원석 회장 얼굴만 보고도 돈을 빌려줬다고 하죠. 네, 그 대수로공사가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원석 회장 얼굴 자체가 명함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맞아요. 네. 또 가족은 반대를 하고 또 반대하는 결혼 생활을 하신 장은영 씨도 좀 결혼 생활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고 네. 최 회장 자택인 장충동에서 이제 머물렀는데요. 사실상 뭐 혼인 생활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장은영 씨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어요, 본인은.
근데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장은영과 그 최 전 회장과의 결혼을 크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언니인 그 혜영 씨, 장혜영 씨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아주 극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그 많은 나이 차이에 뭐 주변 의식을 많이 해야 됐고요. 떳떳한 결혼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식은. 이제 그렇게 애틋한 1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전 부인, 둘째 부인이죠. 배인순 씨가 이제 어떤 에세이집을 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불화가 심화됐죠. 전 부인의 에세이요? 그렇죠. 그 화제 됐었던 것 배인순 씨. 배인순 씨가 에세이집을 냈죠. 맞아. 2003년에 부인인 배인순 씨가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그것에서 이제 폭로가 이어진 거예요. 남편 최원석은 27년 차이의 어린 여자 아나운서 제이 씨와 만나면서 나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어린 아나운서를 화려한 보석으로 휘어잡은 남편은 엄청난 기세로 이혼을 요구했다라는 걸 폭로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에세이가 나오고 나서 최원석 회장은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일단 처음에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거세지고 많은 논란이 일자 그 에세이집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어머니의 자중자재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계속 아들까지 듣다 참 보니까. 복잡하네요. 네. 결국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근데 배은순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인터뷰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껏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결혼식 전에 내게 인사조차 오지 않았다. 지금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잘라서 말했고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전처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문제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 이니셜로 공개를 했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행을 금지시킬 정도로 아주 긴박하진 않다. 이렇게 긴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참 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장은영 씨의 해석도 뭐 굉장히 참 편치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두 분도 어쨌든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두 분이 이혼한 이유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뭐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혼 4, 5년 전부터 사실 불화설이 조금씩 돌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최원석 전 회장이 신장 수술을 받은 직후였는데 두 사람이 별거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장은영 씨가 기자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장님께서 건강 때문에 공기 좋은 학교 사택에 살고 계신다. 저는 생활이 서울권이니까 내려가지 못할 뿐이다 라면서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었죠. 그럼 별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마음이 멀어진 건가요? 그 당시에 이혼했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두 사람이 뭐 절대 뭐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최 회장은 장 아나운서를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놓아준 것이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최원석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10년 넘게 너무 고생을 했다. 장의사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혼은 내 미안함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장은영 아나운서도 회장님은 남다른 인물이시다. 그릇 자체가 다른 분인데 그런 큰 사람의 아내로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나도 모르게 그 버거움이 누적이 됐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도 남편을 상대로 뭐 재산 분할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혼 후에 장은영 씨 또 재혼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혼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재혼을 했어요. 2010년 연말에 한 의류업체 대표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미 임신 6개월이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3월에 아들을 출산했죠. 장은영 씨 남편이 하는 의류업체가 강남 원만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어린이들의 에르땡땡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20년 전에 소개팅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좀 끊어졌다가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서 사랑을 싹 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은영 씨가 좀 가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방송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는데 실제로 방송 복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들을 출산하셨고 또 바라던 것처럼 가정을 꾸리셨네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뭐 듣기로는 현재의 삶에 굉장히 네. 만족을 하신다고 해요. 뭐 아내로 엄마로 사신 삶이 더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시간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